자, 이번에는 취소 1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가 지난 시간에 정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 취소입니다. 자, 취소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취소는 크게 5덩어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취소의 개념 문제. 두 번째,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취소를 하느냐. 아무나가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 문제.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 문제. 법이 정해놓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누구냐. 자주 나오는 거죠. 2번하고 3번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4번,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계약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건 미리 했어요. 우리 취소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꽝이다, 꽝. 무효로.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되죠. 마지막 5번째.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 했어. 안 하고 뭐를 했어요? 추인을 했다. 조금 어렵죠. 요거 5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취소의 개념부터 볼까요? 자, 이 계약이 사기 계약이었다. 사기였어, 사기.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 아니면 갑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였어. 내가 미성년자인데 얘한테 땅 계약을 했어. 그럼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계약은요. 내버려두면 계약은 유효죠. 일단은 유효. 일단 이 계약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던,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던 이 계약은 현재는 뭐죠? 현재는 유효다. 유효다.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그래서 이 계약은 현재 일단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유효다. 근데 이 계약은 이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갑이 취소를 선택해버리면 무효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불확정 상태다라고 그래요. 불확정이다. 불확정. 왜 불확정이라고 한 거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약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다. 불확정 유효.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유효는 유효인데 무슨 유효냐? 불확정 유효다. 불확정 유효. 왜 불확정이라고 붙였느냐?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기당했거나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무슨 상태다? 불확정 유효다. 불확정 유효. 내가 사기로 계약을 했어. 착오로 계약을 했어. 아니면 내가 을한테 협박을 당해서, 얘한테 협박당해서 계약을 했어. 강박이라고 그래서 강박. 이런 계약들은 불확정 유효 상태에 놓여져 있다. 어쨌거나 이건 현재 유효다. 현재 유효. 현재 유효죠. 내버려두면. 취소 안 하고 냅두면 유효죠. 그런데 뭐를 선택하면? 화살표 해볼까요?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권자가 이 계약을 확 취소시켜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유효였던 계약이 뭘로? 무효로.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무효죠. 무효. 유효였다가 뭐로? 무효로 바뀐다. 무효로. 이게 취소의 개념이죠. 현재는 뭔데? 현재는 불확정 유효인데 취소를 함으로써 뭐로?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라는 간단한 거예요. 유효를 뭘로? 무효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유효를 뭐로? 무효로 뒤집어 버리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요. 취소의 종류 볼까요? 131페이지. 취소는 이렇게요. 내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고 그러면 돼요. 절대적이다.
근데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했다. 강박으로 계약했다. 그럼 이거는 상대적 취소다.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그럼 그건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을에게 미성년자가 땅을 을에게 팔았다. 그리고 을은 저 부동산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이 또 이전이 됐다. 제3자에게. 그럼 이가 미성년으로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거. 그러면 얘는 취소를 을에게 해가지고요. 을에게 취소해가지고 병에게 이 땅을 뺏어올 수 있어요. 왜? 내가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로 취소하는 거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병이 선이어도 얘가 선이라고 해도 그냥 둬요. 뺏어와요. 뺏어올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절대적 무효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103조 위반이나 104조 위반도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면 선의 3자에게 뺏어올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같은 맥락이에요. 얘가 미성년이면 병에게 뺏어올 수 있어. 이거 취소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병에게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근데 이게 사기계약이었다. 사기계약이었다. 강박이었다. 착오였다. 그럼 이건 상대적이니까 얘가 선이면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 상대적 취소. 자, 그래서 책의 131페이지 맨 밑에 기억. 당사자의 제한 능력일 때는 위에다 적을까요? 절대적 취소. 근데 옆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다. 그 점이 달라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하시면 돼요. 2번은 삭제.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음 132페이지 쌍괄호 2번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하고요. 1번 철회하고 2번 해제 있죠. 해제에 별표할게요. 해제라는 거는 뭐냐? 계약이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 거를 무효로 뒤집는 거는 이거랑 비슷해요. 취소나 해제나 비슷한데 해제라는 건 언제 써먹는 거냐? 이 계약을 유효인 걸 무효로 뒤집어 놓는 건 똑같은데 취소랑 뭐가 다르냐? 해제는 원인이 틀려. 원인이.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계약 위반일 때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때 계약을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버리는 걸 해제라고 붙여요. 그래서 옆에 그 박스 보시면 박스에 해제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그 법정 해제 밑에다 적으세요. 일방의 채무불이행. 얘가 계약을 했는데 얘가 약속대로 돈을 안 내, 돈을. 그럼 계약 위반한 거죠. 그때 얘가 이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한다고 그래, 해제한다. 그럼 취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이나 사기 강박일 때 하는 건 취소다, 취소. 그리고 원인에서 달라요, 원인에서. 취소와 해제는 비슷한데 이렇게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놓는 건 비슷한데 원인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발생 원인에 있는 원인에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취소는 발생 원인이요. 제한 능력하고 착오 사기 강박이어요. 그런데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일방의 채무불이행일 때. 그 점을 꼭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소라는 개념적인 특징 정리를 했어요. 불확정 유효인데 이 계약이 사기당했거나 그러면 불확정 유효다. 왜?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정 유효다. 그런데 취소를 하면 취소를 하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확정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놓는 걸 이걸 취소라고 그래요. 조심할 거는 요 취소하고 해제도 비슷한데 해제는 언제 써먹는 거죠? 일방의 채무불이행. 얘가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계약 해제한다고 그래, 해제한다. 자, 그래서 구별이 되셨고요. 자, 그럼 이 계약을 누가 취소하느냐? 누가? 사기당한 사람, 얘가. 얘가 취소하는 거지, 얘가 사기당한 사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라고 붙여요. 갑을 취소권자. 취소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기당한 사람이나 이렇게 미성년 같은 이 사람들만 취소권이 있어. 법이 정해놓았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문제. 그러면 취소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땅은 지금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거든. 그럼 병에게가 제3자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을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 상대방.
따라서 취소권자, 사기당한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가지고 그때 땅이 을이 아니라 병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있죠. 그럼 뺏어와 못 뺏어와요? 사기일 때는 선의3자에게 못 뺏어와요. 왜? 상대적 취소니까. 얘가 미성년이면 얘가 미성년으로 취소했다. 그러면 선의3자에게 갑이요. 갑이 취소해서 뺏어올 수 있다 이거를. 오케이. 여기를 취소권자, 여기를 취소 상대방 문제. 자, 여기 볼까요? 2번하고 3번이죠. 취소권자는 누구냐? 법이 정해놓았고요. 상대방은 누구냐? 을이다, 을. 취소권자는 누구? 갑. 자, 이 문제를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133페이지. 취소권자 맨 위에. 취소권자는 민법 140조가 규정한 사람. 140조가 규정한 4사람만 취소권이 있어요. 4사람.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위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1번이요. 2번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사람의 밑줄이요. 착오도 마찬가지요. 사기도 되고 강박 다 돼요. 사기의 밑줄 해볼게요. 사기. 그 다음 그의 대리인이라고 돼 있죠. 그의 대리인. 그의 대리인 밑에다가 적으세요. 별표하고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말해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아니고 법정 대리인. 얘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어요. 얘가 미성년자면 얘 부모 있을 거네요. 이 법정 대리인도 얘가 거래한 거를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바로 그의 대리인 할 때 그의 대리인은 누굴 말해요?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거기요. 거기에 색연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거기다 쓰세요. 임의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시험에 자주 언급이 돼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는 거고요. 누구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는 이 계약 뒤집을 수 있어. 따라 얘가 곱비리면 곱비리가 계약한 거, 곱비리가 자동차를 팔아먹었다. 아빠 거를. 그럼 이 자동차 팔아먹은 걸 누가요? 곱비리가 가서 취소해도 되고요. 이 부모가 가서 취소해도 돼요. 그 다음 또는 승계인이었죠. 승계인은 누구죠? 상속인. 승계인 밑에다 적으세요. 상속인. 가령 갑이요. 사기당해가지고요. 갑이 사기당해서 이거 땅 팔았는데 일주일 뒤에 이게 사기 계약인 걸 알았다. 이 자식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 열받아가지고 죽었다. 갑이. 사기당한 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갑의 누가요? 자식이 가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속인. 자,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면요. 머리 글자를 따볼까요? 제한능력자 할 때 제. 그 다음 사기당한 자. 사기당한 사람. 나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 사기당해서.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한 사람. 사.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 그 다음 상속인 할 때 상.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제, 사, 법을 살짝 바꿔서 밥이라고 바꿀게요. 밥. 제사, 밥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사, 밥상. 이 4사람만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어요. 여기다 씁니다. 제, 사, 밥, 상.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법정 대리인, 상속인. 오케이. 4사람만 취소권이 있어요. 즉 끝. 140조 정리 끝. 다음 취소 상대방 문제. 자, 이거 끝났어요. 상대방은. 갑은 사기를 을에게 당했죠. 바로 을한테 가서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4페이지 맨 위에 조문 볼까요? 140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요? 그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누굴까요? 계약의 상대방. 거기다 적으세요. 그 상대방의 밑줄이요.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하고 계약서 쓴 놈. 바로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 별표. 병이 아니라 을이다. 을. 취소권자는 제사밥상. 상대방은 누구? 계약서 쓴 상대방. 을에게 한다. 을에게. 자, 그래서 밑에 방가로 2번 볼까요? 방가로 2번 예컨대. 이게 시험 문제. 갑이 매매 계약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은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또 팔아넘겼죠. 그럼 갑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되지 병에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 4번 취소권 행사. 취소권 행사는 옆에다 쓰세요.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사기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다. 쓰세요. 형성권. 당했어 내가 사기. 그러면 얘한테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끝. 취소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다라고 해요.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 다음 밑에 일부 취소 문제에다가 별 하나 할게요. 일부 취소에 별 하나. 가령 땅을요. 땅을. 여기 70번지, 71번지, 72번지 땅 세 필지를 계약을 했어요. 70번지, 71번지, 72번지 세 필지 계약을 했죠. 우리가 일부 무효도 공부했어요. 여기가 일부만 무효야. 여기 일부만 무효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이게 일부 무효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무효다. 원칙. 근데 분할이 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눠질 수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나눠질 수 있을 때는 나머지는 유효로 된다. 일부 무효에서 공부했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일부만 여기만 사기를 당했다. 일부 취소만 하는 거냐 이거죠. 여기를 사기당했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머지는. 이게 일부 취소 문제예요. 자 여기만 사기였다. 이게 사기였다. 그럼 여기만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려면 70번지하고 나머지가 이게 분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분할. 일부 취소를 하려면 여기는 내버려 두고 여기만 취소하려고 그러면 70번지하고요. 71번지, 72번지가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에 분할이 돼야 돼요. 분할이. 여기 3억, 71번지, 72번지는 6억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이 분할이 되면 여기만 취소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일부 취소 문제. 그래서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법률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의 의미가요. 가분적이라는 말은 뭐야? 나눌 수 있을 때. 가분적이다. 따옴표 찍어볼까요? 여기하고 여기 나눠지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분적이다. 별표할게요.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여기만 딱 찍어서 특정할 수 있죠. 여기를.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일부만의 취소도 먹힌다.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 별표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취소권자는 제사밥상. 상대방은 누구? 계약 상대방이다. 방법은요.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때 전부 취소예요? 일부요?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떻게? 나눠지면. 이쪽하고 이쪽이 분할해서 나눌 수 있으면 일부 취소도 된다. 별표. 자, 이제 취소의 네 번째. 취소 효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꽝이다. 무효다. 자, 135페이지 5번. 위에서 셋째 줄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처리합니다. 처음부터의 별표. 무효의 별표. 두 가지의 별표입니다. 왜 처음부터예요? 소급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꽝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로 되느냐? 이 계약이 된 거는 2015년. 이때 계약을 해가지고 15년, 16년, 17년까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갑자기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때는 계약일. 계약 성립시. 이때는 뭐 한 날? 취소한다고 연락이 온 날. 취소일. 그럼 이 계약은 언제부터 무효로 돼요?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계약일로 소급한다. 이렇게 뭐 하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취소를 하면 이 계약일로 소급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예,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취소한 때부터 그러면 틀리는 거네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예요? 계약일부터 무효예요? 취소한 때부터 X.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효지 취소한 때부터 무효 이러면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 별표. 거기다 적으실 단어는 취소된 법률행위는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예요? 취소한 때부터 그러면 X.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 된다. 처음부터. 그럼 이게 무효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유효였던 게 무효로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죠? 무효면? 준 거 다 돌려줘. 돌려줘야지. 돌려주라고 돌려줘. 돌려주라고 받은 거. 돌려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죠.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취소가 되면 유효였던 게 무효로 되고요. 무효로 되면 뭐예요? 돌려주라고. 돌려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남는다. 이때 다만 그럼 어디까지 돌려주느냐? 어디까지 돌려줘 이거? 너 어디까지 돌려줘? 넌 어디까지 얘한테 돌려줘? 받은 거 다 돌려줘. 그런데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다만 제한 능력자 위에다 써볼까요?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두 줄 그어볼까요?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어요. 현존하는 한도라는 거는 뭐죠? 남아있는 것만. 미성년자가 아빠 차를 팔아먹었다 그러게. 1,000만 원에 팔았다 이거죠. 1,000만 원에 팔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탁 퍼줘가지고 남은 돈은 딱 100만 원 남았다 이거죠. 900만 원은 다 퍼서 써버리고 100만 원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취소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든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가서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만 돌려준다고? 미성년자는 남은 돈 100만 원만 돌려줘. 이걸 현존이익 한도라고 그래요. 현존이익 한도. 거기 밑줄 그세요. 남은 돈만 돌려줘요.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하고요? 상대방은 자동차 다 돌려주고. 그 말은 이 미성년자랑 저놈이랑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미성년자 놈이랑 계약을 하면 상대방이요.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 얘는 상대방은 자동차를 다 뺏기는데 이놈은 뭐만요? 남은 돈만 돌려줘. 그래서 이 주문은 누구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제한 능력자랑 거래하지 말라고 지금 법주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 약자하고 거래해가지고 이득 취하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이 제한 능력자가 계약 취소해버리면 얘는 상대방은 다 돌려주는데 얘는 뭐만요? 남은 것만 줘. 근데 이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법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 자,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 거기에 별표하고요. 2번이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이 돌려준다는 거죠. 어디까지 돌려주는데 그럼 어디까지? 어느 범위요? 범위죠. 범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남죠. 범위. 어느 범위까지 돌려주냐고. 자, 그게 책에 나와 있죠. 1번에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한도에서 돌려줘요. 선이면. 선의예요.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죠. 선이면 어디까지요? 현존 한도. 현존이라는 거는 남은 거. 남은 것만 돌려주고요. 악이면 어디까지 줘요? 손의 전부요. 악이면 손의 전부. 전부를 다 돌려줘요. 전부를 다 돌려줘. 이런 얘기로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50그릇이 배달이 된 거죠. 50그릇이. 그래서 단체로 그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배달되었다고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럼 착오로 배달된 거니까 이거 돌려줘야죠. 어디까지 돌려주느냐? 자, 우리 먹은 사람들은 그거 알고 먹은 거예요? 모르고 거예요? 착오로 배달된 거를 나는 모르고 먹었죠. 선의죠. 모르고 먹으면 어디까지요? 현존한도 남은 것만 줘. 남은 거. 젓가락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고 먹으면 전부 줘. 전부. 짜장면 값 전부 주고 모르고 먹으면 현존한도 남은 젓가락하고 그릇만 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짜장면이 잘못 배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단 먹고 본다. 먹고 젓가락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미성년자한테는 즉 제한 능력자한테는 이게 먹히지 않아요. 바로 그게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직 별 2개. 제한 능력자는 기억이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요. 얘가 선이든 악이든 선이었든 악이었든 똑같아요. 현존한도 남은 것만 줘요. 남은 이익. 현존이익만 줘요. 현존이익. 이것만 돌려줘요. 악이어도
심지어 뭐여도 악의여도. 악의여도 뭐까지요? 현존이익이지 악의라고 해서 전부 돌려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악의여도 전부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걸 돌려준다. 현존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은 뭐죠? 미성년자 얘네들이랑 놀지 말어. 그게 니은입니다. 니. 자, 그래서 취소 효과 마지막입니다. 취소 효과. 취소하면 처음부터 꽝이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저기 처음부터. 그럼 무효가 되면 서로 어떻게 해야죠? 돌려주는 문제가 남는데 어디까지 돌려주느냐? 그게 반환 범위라고 그래요. 반환 범위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다르다. 1번. 선이면 남아있는 거, 악이면 전부. 근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실 것. 자, 그러면 취소의 큰 얼개가 잡혔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취소가 90% 된 거죠. 90% 완결됐어요. 남아있는 5번째. 이걸 하시면 됩니다. 5번이 조금 까다롭고 조금 어려워요. 접근할 때. 자, 그래서 136페이지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따옴표 해볼까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자체도 일단 이거 자체도 어려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따옴표 저거 찍어볼게요. 이걸 말해요. 이거. 내가 사기당했어. 갑이 사기당해서 계약서 썼어. 협박으로 계약서 썼어. 내가 미성년자인데 계약서 썼어. 그러면 이 계약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잖아.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불확정 유효라고 제가 미리 소개를 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다른 말로 뭐예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 미성년자가 한 계약.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기나 강박으로 한 계약. 이것도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뜻이다. 다 이걸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아요.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풀어나가세요. 풀어내줘야 여기가 뻥 뚫려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는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뚫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성년자인데 계약을 했어. 그럼 이걸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은 뭐라고요? 불확정 유효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확정 유효 상태다. 이거는.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계약, 사기당해서 한 계약, 강박으로 증여 계약한 거. 강박으로 증여한 거는 다 뭐예요? 불확정 유효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럼 나는 사기당한 나는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뭐라고 붙여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이름해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럼 얘가 취소를 하면 되죠? 취소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얘가 엉뚱하게 취소를 안 하고 뭐 해버렸어? 추인을 했다는 거지. 아하, 바로 이거다. 이 불확정 유효인 계약을 취소를 사기당한 갑이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버렸어? 취소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추인을 선택했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취소를 하면 뭘로 가는데요? 무효로 되는데 자, 요 그림을 거기다 위에다 그리셔야 돼요. 사기당해서 한 계약이 바로 무슨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거는 특징이 뭐라고요?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는데 자, 그럼 이 계약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 취소. 노트에다가 이걸 하나 그려주시면 아주 멋지게 여기가 뻥 뚫리게 되실 거예요. 자, 얘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강박으로 이 땅을 증여를 했어요. 얘한테. 그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 계약은.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다른 말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불확정 유효인 상태다. 이 계약은. 근데 취소권자가 이걸 뭐 해버리면
취소를 선택하면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로 확정돼요. 무효로. 뭘로? 무효로 되지. 근데 취소를 선택 안 하고 뭐를 했어? 추인을 하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뭐를 하면? 추인을 선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로 확정된다. 확정 유효로 된다. 무슨 유효?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 그래서 이 추인을요. 이 추인. 무슨 추인? 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아닌 뭐를 선택했어요? 추인을 했어. 추인을. 추인을 하면 계약은 뭘로? 확정적 뭐로 돼요? 유효로 돼요. 아니 이게 또 왜 그런 거예요? 불확정이었잖아요. 불확정이었어. 불확정 유효였는데 뭘로? 확정적 유효로 탈바꿈해요. 왜 이건 불확정이었어요? 취소도 되고 추인도 돼도 양쪽으로 갈림길에 있잖아. 그래서 이건 불확정이었잖아. 불확정인 법률행위를 뭐 해버리면 추인을 하면 뭘로 바뀌어? 확정적 유효로 탈바꿈한다. 따라서 이 취소권자는 이 갑은 선택권이 있는 거죠. 무효로 하고 싶어. 이 계약을요. 사기당한 계약을 내가 무효로 하고 싶어. 그럼 뭘로?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면 무효로. 추인을 하면 뭘로? 유효로. 이걸 누가 선택해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여기서 선택하는 거다. 그럼 그 전에는요. 취소나 추인을 하기 전에는 무슨 상태? 불확정 유효라고 합니다. 불확정 유효. 여기도 용어상으로 조심하셔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땅을 허가받기 전에요. 허가받기 전에 매매 계약하면 그건 뭐라고 그러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 근데 이거는 불확정 유효예요. 유효. 불확정 유효다. 그럼 무효로 하고 싶다.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취소하면 돼. 유효로 돌리고 싶다. 그럼 뭘로? 추인을 해버리면 돼. 누가? 취소권자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다. 그럼 뭘로 바뀐다? 불확정인 유효가 뭘로? 확정적 유효로 탈바꿈한다. 오케이.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이 뚫렸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땅을. 갑이 보유하고 있는 땅 3,000평을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한테 이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계약이었어요. 이때 갑이 신봉사였고요. 이 신봉사가 땅을 팔아먹었는데 을한테 제대로 사기에 딱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럼 이 계약은 무슨 상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불확정이죠. 그럼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신봉사나 법정대리인. 심청이가 법정대리인. 그러면 심청이도 와서 이 계약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 근데 취소를 안 하고 뭘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계약은 뭘로 바뀐다? 확정유효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이 추인을 뭐라고 그래요? 확정적 유효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얘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뭘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계약은 뭘로 바뀌고요? 확정적 유효로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추인을 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취소권 포기의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의부터 읽어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네모하세요. 네모. 크게. 그게 뭐죠? 미성년자가 한 계약,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계약, 그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통칭한다. 통칭. 그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로 된다. 확정적 유효의 밑줄이요. 이는 취소권의 포기를 뜻한다. 그래서 추인을 하면 확정적 유효로 되고 취소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시킨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면 뭘로 된 거니까요? 확정적 유효로 된 거예요. 확정적 유효. 그 말은 뭐 이제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취소 못한다.
다시 취소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왜? 취소권을 자기가 포기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별표. 자, 그럼 밑에 요건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3조, 즉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고요? 추인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추인 후에는 뭐를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별표. 24회 기출, 27회 기출. 추인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다시 취소 못합니다. 추인하려면 신중해야 돼. 왜? 취소를 못하고 취소권 던진 거니까. 두 번째, 그럼 144조. 그럼 추인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게 추인의 요건 문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별표. 추인은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취소권을 포기한 거니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취소 원인이 뭐한 뒤에? 소멸 후에.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그 말은 미성년자는 뭘 위해요? 성년으로 바뀌어야 돼.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미성년자는 뭘로? 성년이 된 후에. 이 뜻이다. 이 뜻이다.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요? 저기 신봉사가 사기당했죠. 사기당한 자는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 사기당한 걸 뭐 하고요? 알고 나서. 사기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기 사실을 뭐한 때? 안 후. 내가 사기 당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실을 알아야죠. 알고 났을 때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취소 원인이 제거됐다. 소멸됐다라고 그래요. 야, 취소 원인은 언제 제거가 되는가? 원인은? 이 원인이 언제 소멸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뭐로? 성년이 돼야지. 그래야 원인이 제거되는 거고 사기당한 사람은 그게 사기라는 걸 뭐 해야죠? 알아야죠. 알아야만 취소 원인이 제거가 되고 소멸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인 소멸 후라고 그래요. 원인 소멸 후. 따라서 미성년자는 얘가 미성년자면 추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인이 뭐 해야 되니까? 소멸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은요. 원칙은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원칙은 추인은 원칙 누가 해야 된다고요?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칙 원인 소멸 후에.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예외. 법정 대리인. 신봉사의 법정 대리인이 이 계약을 뭐 할 때? 추인할 때는 원인 소멸 전에도 돼요. 원인 뭐 하기 전? 소멸 전에도 추인을 할 수가 있더라. 누가 하는 거? 법정 대리인. 이 단어가 시험에 꼭 나오겠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원인 소멸 후에만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OX, X지요. X죠. 소멸 후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 전에도 된다고 그랬죠. 전에도. 근데 여기가 시험 타켓입니다. 타켓. 법정 대리는 소멸 후에만, 원인 소멸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아니다. 빈출. 보통은 원인 소멸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법정 대리는 소멸 뭐 하기 전?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추인 그러면 여기 두 단어, 요 두 단어가 전제 조건으로 꼭 거쳐서 들어가야 돼. 거쳐서.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하면 유효로 돼. 확정유효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이걸 꼭 걸쳐서 들어가야 돼. 걸쳐서. 원인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법정 대리. 그래서 시험에 수십 번 나왔어. 수십 번. 그래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적으시면 뭐라고 적어요? 법정 대리는 적어볼게요. 법정 대리는 원인 뭐 하기 전? 소멸 전에도.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오케이. 별 3개. 그래서 밑에 쌍괄호 2번. 반괄호 2번 볼게요. 반괄호 2번. 취소 원인 종료. 1. 추인은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는 걔가 뭘 위해? 능력자로 돼야죠.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그러나 2번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법정 대리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언제나가 뭐죠? 언제나? 거기다 적으셔야죠. 그게 빠져있네요. 언제나 위에다 쓰세요. 원인 소멸 전에도.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어. 법정 대리는. 누가? 심청인은. 심청인은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어. 오케이. 다음 3번.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걸 추인한다는 거는 이쪽에다 이걸 추인한다는 거는 뭐죠? 취소권을 포기한 거니까 이걸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인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요.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되죠. 알고서.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모르고요. 모르고 승인하면 추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알고 해야 돼. 이게 사기당한 걸 알고. 이거 사기당한 걸 알고 추인을 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하면 추인으로 취급을 해 주지 않아요. 너 사기당한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아야지. 알고 추인을 해야 이게 유예로 되는 거야. 오케이. 효과. 추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예로 된다. 확정유예 별표. 그래도 이제 다시는 건들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은 사기당해서 한 계약,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이건 뭐예요? 불확정유예다. 불확정유예. 이 불확정인 계약은 갈림길이다.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무효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무효로 돼요. 유효로 가려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추인. 근데 추인은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을 기억하셔야죠.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원인 소멸 후에 추인을 해야지만 유효로 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바로 법정대리이다. 법정대리. 얘는 소멸 전에도 돼요. 소멸 후에만이 아니라 소멸 전에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면 취소의 큰 줄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 우측에 법정 추인하고요. 뒤에 보면 취소권의 소멸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심화 과정에서 따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취소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란 뭐를 취소라고 그래요?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엎는 거죠.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엎는 걸 취소. 취소권자는 누구요? 제사, 밥상. 네 사람. 제한 능력자. 사기당한 자. 밥, 법정대리인. 상속인. 제사, 밥상. 상대방은 누구요? 나하고 계약서 쓴 놈. 그놈이죠. 나하고 계약서 쓴 놈. 그놈한테 가서 취소해. 이놈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이놈한테. 계약서 쓴 놈. 이놈한테 가서 취소한다. 상대방. 효과. 취소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다. 꽝. 꽝이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어느 범위까지? 선이면 남아있는 짜장면만. 악이면 다 돌려줘. 이때 제한 능력자는 어디까지 돌려줘? 선이든 악이든 남아있는 것만 돌려줘. 선악 불문하고 남아있는 거. 다음 마지막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을 했다. 그럼 추인을 선택하면 계약은 뭘로요? 확정 유예로 되는데 전제 조건이 이거다. 원인 소멸 후에죠. 근데 예외가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 이 자식은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자격이 생겨. 이래서 취소를 마무리 지었어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거 2개 남아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140페이지 예제. 취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항.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뭐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두 번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로 된다.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다. 처음부터. 2번 정답.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하죠? 알고. 당신 사기당한 거 알았어 몰랐어? 알고 해야죠. 알고 해야 추인이 되는 거다. 알고서.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 상대방이 여기서 누구죠? 계약 상대방. 5번.
하나의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가분적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을 때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먹힌다. 나눠질 수 있을 때 일부 취소. 여기까지 해서 취소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조건기한하고 그다음에 물권법으로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